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게임즈 BI팀의 서은비입니다. 저는 카카오게임즈의 다양한 게임을 분석하고 전사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RPG 게임 유저들의 재화와 아이템 변동 패턴을 학습해서 정상과는 거리가 먼 패턴을 어뷰징으로 판단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구리 라면 사서 드실 때 이제 다시마가 2장이 들어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이때 라면을 맛있게 먹고 이 행운을 이어서 로또를 사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TM 기계에서 10,000원을 인출했을 때 갑자기 50,000원이 인출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로또가 아니라 경찰에 잡혀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게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보관함에서 물약 1개를 꺼냈는데 돌아온 물약이 99개로 늘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똑똑한 유저들은 보관함에서 넣고 빼기를 반복하면서 골드를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버그는 생각보다 게임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례들을 통칭해서 어뷰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뷰징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어뷰징은 게임에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미칩니다. 첫째로 정당한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일반 유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유저가 대량의 골드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나 인플레이션 등의 게임 경제의 붕괴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게임의 수명이 단축되고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유저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의 상위 유저보다 80%의 일반 유저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팔레토 법칙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소수 유저들의 독점을 막고 전반적인 유저들이 게임의 성장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도 많은 유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어뷰징을 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뷰징 탐지는 탐지, 분류, 조사, 검증, 그리고 후속 조치의 총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룰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 룰을 위반한 어뷰징을 탐지해서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이후에 서비스 영향을 분석해서 제재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소요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유형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어뷰징들을 몇 가지 절대적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어뷰징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뷰징 탐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갖는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치를 산출하고 이상치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딥러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비지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우리도 모르는 정답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딥러닝 모델에 아무런 지시 없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모델은 데이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용한 특징들을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의 불이나 깃털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종류를 분류하는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를 샀을 때 마우스를 같이 추천해주는 연상 알고리즘도 일종의 비지도 학습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도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인데요. 기존에 없었던 특이한 패턴을 학습을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어뷰징의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대량의 정상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특정 어뷰징 유형을 학습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전반적인 유형의 탐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시점이 아닌 유저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어뷰저와 일반 유저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시점의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기 때문에 탐지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상 탐지 모델의 구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 증거를 먼저 찾듯이 어뷰징 직전에 유저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에서는 퀘스트나 던전, 상점, 거래소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어뷰저들은 오로지 재활을 목적으로 이 콘텐츠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퀘스트나 던전 이후에 제공되는 보상이라던가 또는 거래소 판매를 통해서 거액의 재화를 받거나 상점에서 대량의 물건을 팔아서 재화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화가 목적이 된 이상 패턴들이 발생하고 이 패턴들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재화량을 획득하는 공통적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화 변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상하였습니다. 유저가 플레이할 때마다 각 유저의 로그가 시간 순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1차원상의 여러 로우들을 먼저 X축은 시간 단위, 그리고 Y축은 재화 변동 사유로 유저의 행동 벡터를 구축합니다. 각 유저의 행동 벡터는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변동 사유에 따라 픽셀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대의 유저의 재화 변동량이나 변동 횟수 또는 전체 통계의 변수들을 같이 매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 벡터들은 모델의 입력값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오토인코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토인코더란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해주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비디오, 의료용 스캔 같은 시각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역할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정상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을 하다가 만약에 노이즈가 섞인 이상치가 입력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복원하였을 때 입력값과 출력값과의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밝은 픽셀로 나타나게 되고 대량의 정상 데이터 속에서 노이즈가 섞인 이상치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로 걸려진 이 밝게 표시된 픽셀을 통해서 이상치로 판단된 사유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학습의 반복 단계인 에포크를 기반으로 모델의 로스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학습 과정을 보시면 에포크 단계별로 모델의 입력과 출력의 차인 로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도중에 로스가 높은 몇몇 유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어뷰징의 의심 사유를 분석하는 것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탐지는 단순히 패턴이 기존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뷰징의 부당이득 자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수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똑똑한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에 적절한 게임 보상량이 얼마인지까지도 예측을 하였습니다. 즉 유저의 행동이 유저가 획득한 게임 보상과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일한 시간과 노력만큼 그에 따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통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저는 플레이를 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과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대량의 돈을 획득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저 대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면 게임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행동과 보상을 함께 기억하자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동 벡터를 모델에 활용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다수의 유사 행동과 그에 따른 적정 재활량을 함께 학습해서 실제 획득 재활량과의 차이가 큰 유저를 어뷰저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ATM 기기에서 10,000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10,000원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ATM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똑같은 버튼을 누른 유저가 50,000원을 가져가게 된다면 같은 행동 대비 재활용이 높기 때문에 모델은 이를 어뷰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어뷰징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비지도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과거 어뷰징 정보인 정답지가 모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가 낮아지거나 정확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 데이터만을 너무 잘 학습해서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딥러닝 모델 자체가 블랙박스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지도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통한 윈윈 구조를 구상하였습니다. 두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를 잘 위조하려는 위조범과 이를 잘 판별하려는 경찰이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경찰은 뛰어난 위조 지폐까지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겐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응용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지폐 위조범이 잘 만들어준 페이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델에 함께 학습합니다. 딥러닝 분야에서 가적합을 막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드롭아웃이나 정교화 등과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 데이터를 학습할 때 랜덤의 노이즈를 일부러 함께 학습시켜서 오버피팅을 막고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탐지한 어뷰징 데이터는 관리자를 통해서 실제 어뷰징 여부와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뷰징 라벨을 지속적으로 백업해서 특징을 학습하는 2차 분류 모델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던 어뷰징들은 빠르게 유형별로 분류가 되고 탐지 사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확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달빛 조각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달빛 조각사는 작년 10월 10일에 런칭한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빠른 테스트를 위해서 서버 50개 중에 1개를 대상으로 10월달 전체 일자를 테스트하였습니다.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탐지 모델에 적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데요. 탐지 임계값은 모델의 예상 적정 재활량과 실제 재활량과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만약 특정 유저가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경우에 어뷰저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로스 함수나 학습률, 최적화 함수 등의 딥러닝 변수들은 다른 일자나 게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고정하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유저의 행동 패턴만을 학습하는 오토인코더와 그리고 행동 패턴과 적정 재활량을 함께 학습하는 CNN, 마지막으로 겐의 응용 알고리즘을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요. 가장 정확도가 높고 튜닝 요소나 과적합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CNN과 겐의 결합 구조로 최종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모델이 탐지한 어뷰징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뷰징 탐지건은 총 22건, 탐지 종류는 4건, 그리고 1억 3천 골드 정도의 어뷰징 규모를 보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일자별 탐지 유저 수와 재화 규모를 표시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뷰징 종류는 아이템 합성이나 던전 퀘스트 어뷰징, 아이템 복사, 거래소 고액 판매 케이스들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제작 매크로입니다. 약 3, 4초당 한 번씩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분해하고 합성을 한 이후에 이를 상점에 판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해당 유저는 13일날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다가 17일에서 18일 사이에 다수의 시간대에 본격적으로 어뷰징을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모델로 인해서 13일에 미리 판단이 되었더라면 조금 더 게임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이템 복사 패턴입니다. 아이템을 드롭하고 다시 획득을 하게 되면 아이템이 늘어나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고 악용해서 대량의 포션과 스크롤을 상점에 판매한 케이스입니다. 픽셀이 밝을수록 재화 변동량이 큰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상점 판매와 아이템 드롭의 패턴이 밝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래소에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 패턴입니다. 사실 어뷰징이 아니더라도 거래소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어뷰징으로 분류된 유형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점에 카카오 쿠폰을 모두 받고 아이템을 판매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오른쪽 유저는 20일의 모델이 정상 유저로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거래소 판매로 고액을 획득했지만 15일과 다르게 예측값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로스가 낮아지고 정상 유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전이나 퀘스트를 활용한 어뷰징 사례입니다. 하루에 한 번 플레이가 가능한 미르칸탑 던전을 반복 수행하고 대량의 골드를 획득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간당 평균 6회 정도 획득이 가능한 과제 보상을 1분 내 100회 정도 받은 케이스로 매우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 구축을 넘어서 실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변동 추이를 트래킹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1차 탐지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람이 온 해당 시간대에 이상 탐지 모델을 적용해서 실서비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뷰징 탐지를 위해서 재화 변동을 중심으로 모델을 학습하였는데요.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로 경제 밸런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화와 아이템, 플레이, 라운드 로고 등을 모두 접목시켜서 게임 경제의 밸런스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업데이트 시에 콘텐츠가 적절한지 또는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이템의 수요나 공급이 원활한지 등을 검토해서 모든 게임 유저들에게 공정한 게임 경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